안녕하세요. FNL 6화입니다. 저는 1, 2, 3, 4, 5화 다 나온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불세출의 스타, 우주대 스타 나성훈입니다. 잘 지내셨죠? 매번 제 얼굴만 보다가 오늘은 또 새로운 분을 한번 모셨는데 많은 분이 아시는 또 분이 옆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한번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 정지현이고 또 지금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한테 인사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반갑고요. 홍민정 선생님은 어디 가셨나요? 홍민정 선생님은 오늘 주제와 사실 같이 나눌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른 곳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고 오늘 저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공동대표지만 단독 출연. 네. 이날만은 댓글로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홍민정 네. 선생님. 댓글 부탁드리고요. 슈퍼챗도 부탁드립니다. 홍민정 선생님. 네. 이날만은 기다린 정지현 공동대표님 모시고 오늘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지난 뜨거웠던 여름, 만 5세 초등 취약 저지 운동 관련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요. 두 번째는 근데 취약 운동 하시다가 10일간 입원했던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할 건지 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봄 기운이 있지만 작년 여름만 해도 꽤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이라고 하면 8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8월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때 그 뜨거운 만큼 이제 만 5세 초등 취약 저지 운동이 한창이었어요. 그때 우리 정지현 공동대표께서 중심에 서셔가지고 세상을 호령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떠셨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때 날짜를 이제 잊을 수가 없는데 7월 29일 전 국민이 휴가를 즐기고 있을 7월 마지막 주에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서 업무 보고를 합니다. 네. 그 업무 보고가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이제 국민들이 화들짝 놀라게 됐던 것이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만 5세 아이들, 그러니까 7살 아이들인 거죠. 이 7살 아이들을 1년 앞당겨서 초등학교에 보내는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그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업무 보고에 대해서 또 이제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행하라 이런 응답을 하는 것이 이제 막 기사로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조짐이 생겼던 거죠. 저도 그 주간이 이제 여름휴가 마지막 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화들짝 놀란 거죠. 네. 제 신랑과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다니. 네, 그때부터 사실 카톡방이 막 갑자기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내부에 있는 그 영유아 사교육 포럼 멤버들 이제 카톡방에서 막 걱정들과 우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저희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많은 이렇게 기관에 관련되신 분들이 이제 카톡방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계획들을 세우면서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 3일 동안 갑자기 이제 어떤 긴급 대응 모드로 저희가 집에서 휴가 기간이었지만 집에서 카톡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카톡이 불타기 시작하고 네. 저희들도 달리기 시작하고 네. 정말 뜨거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어쨌든 저지는 성공해 내셨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는데 사실 제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장관과의 만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하찮은 제 옆에 앉아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높으신 장관님 옆에 앉아서 어떤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 장관님 옆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희가 그래서 월요일에 기자회견과 이제 집회를 하고 다음 날 이제 화요일에 또 오후에 집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화요일에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폭염이 시작된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덥고 저도 이제 7개월의 몸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이 너무 덥고 힘들어서 그날 사실 별 생각 없이 제가 이 옷을 꺼내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벼운 원피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서 이렇게 할랑할랑 여름에 입기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게 좀 부른 배도 좀 가려주고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아무 생각 없이 출근을 했는데 이제 그날 오전에 전화가 온 거죠. 교육부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금 이 만옷의 취약 문제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장관이 학부모들을 좀 만나려고 하니 좀 사교육걱정 세상에서도 와달라 이렇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실무자에게. 전화가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네, 전화가 그냥 오는 오더라고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반가웠던 것 같아요. 이 긴급한 사태에 대해서 지금 장관이 그래도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당장 가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날 오전에 전화를 받고 화요일에 그 오후에 그 잡힌 이제 간담회를 위해서 급하게 또 이렇게 막 달려갔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놀랐던 것은 저는 이렇게 그 뭐 여러 단체 이렇게 학부모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였을 텐데 저는 좀 긴밀하게 장관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조용한 자리인 줄 알고 갔어요. 회의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십수명의 20명 넘었던 것 같아요. 네. 수명이 넘는 수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기자석에 앉아 있고 정면으로는 이 방송 카메라와 이 사진 촬영 카메라들이 한 20대 가까이 이렇게 쭉 정면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어느 정도로 좀 장관과 진솔하게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이것은 기자들에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하려는 간담회인 건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 자리가 어딘가 이렇게 찾아보니 네. 제 명패가 장관 자리 바로 옆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장관님이 이쪽 자리에 계셨고 제가 이제 이쪽 자리에 네. 좀 함께 된 거죠. 아마 실무자 그 자리를 세팅했던 실무자는 뭐 가나다 순으로 세팅을 했을 수도 있고 별 생각 없이 사실 그냥 명패를 이렇게 놨을 수 있는데 운명적으로 제가 네, 영유아 부모 당사자로서 장관 옆에 앉게 되었다. 네. 네. 그 운명의 순간이 그날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사실 그날 생각해 보면 특이한 장면이 있었어요. 즉 갑자기 이제 손을 잡아주신 어떤 면에서는 감동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손은 왜 잡히신 건가요?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다들 이야기하는 이제 시간이었고 저도 여러 차례 이렇게 장관에게 이 만 5세 조기 취약 정책은 철회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제 말을 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이제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의 학생들이 초중고를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를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의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를 불행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부는 불행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어떻게 7살 아이들을 1년 앞당겨서 학교에 보내려고 하시냐. 사실은 그 이야기들을 하는 대목에서 제가 학생들의 고통을 말하는 그 순간 좀 제 마음이 울컥하고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 입시 경쟁 제로 캠페인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단체가 사실은 1년 전 지금 3월 이 새학기에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초중고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유기용 의원실과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적지 않은 아이들이 이 입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제 데이터로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그 중에서도 25% 정도의 아이들이 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해나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하는 이 설문조사를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아이들은 지금 학업 고통에 있고 입시 경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좀 마음이 울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의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가, 입시에 내몰리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좀 이제 제가 울먹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장관과 이제 실무자가 당황하면서 휴지도 건네주려고 하고 이제 장관이 이제 제 손을 이렇게 위로해주려고 이제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그때 그 손을 뭐 확 이렇게 뿌리쳤던 것은 아니고 사실은 뿌리쳤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이나요? 네. 뭐 사진으로 포착됐을 때는 그랬을 수 있는데 확 뿌리쳤다기보다는 제 손을 좀 빼면서 장관님 제가 위로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라는 말씀을 이제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말을 했던 이유는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신다면 그냥 학부모인 저를 위로하는 것보다 정말 입시 경쟁 고통의 당사자들
네, 그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달라. 사실은 그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를 담아서 제가 위로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참 손을 잡고 위로를 하려는 의도는 좋았는데 우리 정 장군님의 네. 깊은 의도는 깨닫지 못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평소에 정 장군을 만약에 아시는 분이었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손을 안 잡았다. 저게 시청자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왜 제가 평소에 그러냐면 이렇게 잘 이제 뿌리치는 사람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그 대의와 정의를 위해서 어떤 기계가 있다 이런 의미신 대쪽 거죠? 대쪽 같은 네.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사적 감정으로 이렇게 위로를 하려고 다가가면 네. 또 맞는 이건 말씀이신 것 아니다 같아요. 이렇게 뿌리칠 네. 만한 상황이었는데 네. 그 버튼이 눌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요. 그 어쨌든 그 이후에 또 정책이 철회되고 우리가 한 집중적으로 그때 일을 했던 게 한 1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첫 번째 기자회견부터 마지막 기자회견까지가 딱 10일이고 사실 네. 뭐 저희가 금요일부터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2주간을 집중적으로 사실은 이 일만을 위해서 거의 뭐 24시간 깨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뿐만 아니라 40개가 넘는 단체들이 같이 연대체를 꾸려서 저희가 범국민 연대라는 이름으로 같이 대응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기자회견하고 국회와 또 협업해서 같이 토론회도 하고 또 이렇게 대통령실 앞에 그 뜨거운 그 폭염이 있었던 그 폭염 경보가 있었던 그 네. 날씨에 이제 뜨거운 거리 위에서 또 집회를 하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실은 첫째도 영유아였고 또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영유아 부모 당사자로서 그 범국민 연대 대변인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이다 보니 계속 이렇게 어떤 기자들의 인터뷰나 네.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거나 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대답하는 역할들을 했어야 됐다 보니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기사들을 모니터링하고 교육부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계속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책임지고 하다 보니 거의 뭐 하루 종일 계속 기사 확인하는 것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저희가 뭐 카톡으로 수시로 회의하고 밤마다 온라인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 회의들에 계속 참여하고 계속 범국민 연대 입장을 계속 정리하는 일들 그때 굉장히 모두가 다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이렇게 좀 예민한 상태에서 계속 이 대변인 역할을 좀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한 2주 가까이를 굉장히 잠을 진짜 거의 제대로 못 자면서 네, 이렇게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딱 그 정책 철회됐을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기분이? 그때 정말 살 것 같았어요. 이제 해방이다. 네네. 그때 이제 장관께서는 사실 이제 사퇴를 하신 상황이었고 네. 차관이 국회 교육위에 또 이렇게 불려가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그 회의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최종적으로 차관이 이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답변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 정책은 철회된 것이구나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들도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기까지 정말 하루 종일 그 회의를 모니터링 또 하면서 정말 처리가 될까? 아니면 어떤 작은 불씨가 남아서 언제든 다시 이 정책을 재개하려고 할까? 이제 이 의구심과 불안함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는데 이 정책이 철회됐다는 것을 차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나 살았다. 나도 살고 정말 뱃속에 이 둘째도 이제 살았구나. 더는 이제 못한다. 이제는 좀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자보자. 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도 이제는 좀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일들을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우리의 사업들을 좀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사실 그렇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어도 더 길어졌으면은 모두 뻗었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너무 고민했어요. 네. 그 막판에 가서는 만약에 이게 정책이 철회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좀 불씨가 남아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 사태가 길어지면 나는 이제 더는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대변인은 못할 것 같고 좀 다른 분으로 이제 바꾸고 저는 좀 뒤로 물러날게요라고 말을 하려고 네.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사실은 임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좀 대응하기가 좀 그쵸.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2주간이었는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저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서도 너무 많은 걱정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막 누가 봐도 이 7개월의 이 배부른 몸으로 다니는 임산부가 막 그렇게 막 동분서주하면서 다니는 것을 너무 염려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견딜만 합니다. 할만합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사실은 저도 내심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컸었고 혹시나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일했던 분들, 가족들, 또 나의 동료들, 또 홍민정 대표님 네. 이런 가까운 분들이 같이 힘들고 상처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그러셨을 그러나 것 다행히 10일 만에 끝나서 너무 행복했죠. 네. 그리고 우리 염려는- 아이들을 네. 지켜냈다는 것에 또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의 그 모든 시간과 열정을 바쳐서 네, 네. 우리 아이들이 맥없이 어린 나이에 학교를 가게 되는 것을 막아내셨으니까 네. 정말 큰 일을 하신 거고요. 네. 지금도 너무 그때를 생각하면 기쁩니다. 네. 다들 염려는 많이 하셨는데 일은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시간을 거치며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상근자니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입원을 하게 되셨잖아요. 네, 그거 끝나고 이제 긴장이 풀리셨는지 어떤 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왜 입원을 하게 되셨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긴장이 풀려서 입원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음. 사실은 정책 철회되고 마지막 기자회견 하고 나서 저도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하루 이틀이라도 좀 휴가를 내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만호세 조기 취약 저지를 위한 이 활동에 너무 집중하느라 밀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 밀린 일들을 또 빨리 이렇게 좀 했어야 됐고 하반기 저희도 이제 9월 이제 새로운 하반기의 과제들을 또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좀 쉬기는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좀 출근을 8월 말까지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9월 첫째 주 월요일에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오늘도 월요일이구나. 오전에 또 이런 회의가 있고 이런 일들을 오늘 해야지 하면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배가 묵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임신 중이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한 달여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이었고 아직 출산일까지는 2달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배가 좀 묵직해지길래 좀 느낌이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엄마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네. 그런 느낌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날 하필 중요한 미팅이 2개가 잡혀 있는 날이었어요. 네. 이게 내부에서 저희끼리 조정하는 일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중요한 분들과 만나는 미팅이 2개가 잡혀 있었는데 이 일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미루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홍민정 선생님과 전화로 상의를 하고 제가 다른 일들은 오늘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 미팅만 좀 네. 참석을 하겠다 하고는 마침 그날 또 신랑이 쉬고 있어서 이제 신랑에게 좀 태워다 달라고 해서 차를 타고 이제 삼각지로 왔습니다. 삼각지로 와서 점심 미팅 하나 그리고 점심 미팅 끝나고 오후 미팅 하나를 이제 다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한 네. 4-5시쯤 돼서 다시 이제 남편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계속 이렇게 배가 좀 묵직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첫째 아이 그때 첫째 아이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였어요. 네, 아직 많이 어릴 때여서 잘 때는 항상 이렇게 엄마를 찾더라고요. 아빠 나가, 아빠 나가를 외치면서 그런 건 참 좋네요. 네네 짧게 말을 하던 시절인데 아빠 나가를 외치면서 항상 엄마와 자려고 하던 시절이어서 이렇게 이제 아이를 재우려고 방에 들어가서 같이 뒹굴뒹굴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아이랑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아이를 재우는 시간을 이렇게 쭉 가졌죠. 네. 그리고 한 밤 10시쯤 돼서 이제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진짜 이제 저도 첫째를 출산해봤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잖아요. 진통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알고 있으니까 네. 갑자기 이렇게 아랫배 진통이 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파에 이렇게 가만히 누워서 제 몸의 상태에 집중을 하려고 이렇게 눈을 감고 1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제 몸을 살피는데 점점 이 진통이 오는 주기가 짧아지고 세기가 커지는 것이 이제 조금씩 느껴져서 네. 비상이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래서 밤 11시쯤 제가 이제
신랑과 상의해서 119를 이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첫째가 잠든 상황인데 너무 어린 상황이어서 얘를 데리고 같이 산부인과 가는 게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신랑은 집에서 아이를 보기로 하고 이제 저 혼자 119에 전화를 역시 해서 정장군님이 네, 괜히 상황을 정장군이 아닙니다. 설명하고 네,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네, 지금 뭐 몇 주 차에 뭐 산모입니다. 네, 진통이 있는 것 같아요. 해서 이제 병원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고 사설 구급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구급차를 저도 태어나서 처음 타봤습니다. 네, 그 차를 타고 누워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떨면서 네, 손잡이를 잡고 떨면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병원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혼자서 갔었던 거죠? 네, 혼자 갔죠. 네. 저희 부모님들은 다 지방에 계시고 그래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 사실은 신랑과 저가 그냥 둘이서 이 어떤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네, 그러나 뭐 또 의연하게 갔습니다. 네. 역시 또 네. 괜히 119에 정장군이 친절한 아니라서. 안내를 받아서 네. 이제 병원으로 갔고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하고 아무래도 조기 진통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갑자기 입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인 거구나. 조기 진통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겪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이런 것이구나. 이제 처음 낯선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바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 두 딸을 또 낳아 보셔서 아실 텐데 혹시 라보파 주사라고 아시나요? 네, 네, 조상 제가 방지하는 주사인데 네. 그 주사를 이렇게 계속 투여를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주사를 이렇게 쭉 맞으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까 7개월 때쯤이라고 그때 이제 하셨죠? 8개월 8개월. 들어가던 차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입원하시고 나서 한 10일 정도 네, 계속 네, 누워 계셨던 제가 거였죠? 10일 동안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고 음. 꼼짝없이 그냥 계속 누워 있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 라보파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누워서 이제 몸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정기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게도 다행히 조기 진통이 잡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도 되겠다. 네.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히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네. 네. 저는 첫째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첫째가 나를 반겨주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틀 정도 저희 첫째가 저한테 안 안겼어요. 안기질 않더라고요. 어색해하더라고요. 상황이 좀 낯설어서 그랬나 봐요. 계속 이제 영상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엄마랑 떨어져 있었던 게 아이에게 조금 영향을 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집에 가자마자 아이를 꽉 끌어안고 싶었는데 약간 낯설어하면서 저기 멀리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네. 그랬던 기억이 또 납니다. 괜히 또 서운하기도 하죠. 그러면 또. 네, 아니 아이한테 미안하죠. 10일이나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 네. 생겨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원래는 9월 말 정도부터 좀 이제 휴직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10월 중순이 출산 예정일이었어요.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좀 근무를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출산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그 9월 첫째 주부터 출산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그때 이제 병원 가시고 나서 2023년에 배웠다. 맞아요. 이런 느낌인데 네. 갑자기 시간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다. 정지현이 사라지더니 네. 갑자기 1월에 또 1월에 나타났죠. 나타나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셨다.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시죠? 네, 다행히 이제 예정일에 가까워서 둘째를 잘 낳았고요. 저희 네. 둘째도 딸입니다.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인데 첫째는 저희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네. 첫째의 눈매와 아빠의 눈매가 똑같고요. 둘째는 또 많은 분들이 엄마를 닮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렇겠죠. 네. 네. 네, 사실 지금 뭐 두 분이 보통 미모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이 둘 다 엄청 예쁘고 사랑스럽고. 제 눈에 제일 예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둘째 사진도 봤는데 네, 정말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지금 150일 이제 지나고 있어요. 150일. 네, 똘망똘망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같이 이제 건강하게 잘 태어나기를 또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건강하게 잘 태어난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저도 한 달 동안 누워서 꼼짝 안 하고 잘 쉰 것 같고
네, 제 인생에 또 그렇게 쉴 수 있는 기간이 또 있겠습니까? 다시는 네. 없죠. 이제 한 달 동안 잘 쉬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휴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진하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작년 여름에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고 또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입원도 하시고 이런 시간을 보내셨는데 또 이제 올해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다시 또 모두의 아이들과 부모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올해 이야기도 한번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올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유아 사교육 포럼하고 좋은 부모 연구소 이렇게 두 개가 있던데 우선은 영유아 사교육 포럼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포럼은 저는 사실 아는데 왜냐면 직원이니까요. 네. 그래서 있다, 존재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줘서 활동할 게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둘째를 낳으면서 첫째, 둘째를 낳으면서 다 그런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자랄 때 사실은 엄마가 굉장히 몸조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조심히 살게 되는데 뱃속에서 아이를 키울 때도 부모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조심해야 되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세상을 마주할 때 그 아이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훨씬 더 많은가.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진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부모들이 겪는 문제들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 비교와 불안과 또 이렇게 염려를 이렇게 조장하는 나쁜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비교와 경쟁으로 몰아가게 하는 나쁜 정책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쁜 정보와 나쁜 정책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네. 사실 그래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부모님들과 또 시민들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지지하고 또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유아 사교육 포럼이 올해 하려는 일들과 또 좋은 부모 연구소 에 대한 일입니다. 첫 번째 영유아 사교육 포럼은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여러 이제 몇 가지 부설 기구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 저희가 활동을 시작한 부설 기구입니다. 아, 오래됐네요. 네, 10년. 올해가 10주년이에요. 아, 그래서 10주년이군요. 더 의미 있는 해이고 또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영유아 부모님들과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낯설지 않나요? 이 영유아라는 단어와 사교육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굉장히 모순적이고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외국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놀라고 경악할 일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이것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중고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입시 경쟁 고통과 입시 경쟁 문제의 고민들 속에서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듯이 영유아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사교육에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영유아 아이들에게까지 이 입시를 준비하게끔 하고 조기 인지 교육을 이렇게 하게끔 하는지 이 심각한 실태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10년 전에 이 네.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영유아 사교육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연구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10년 전에 발족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10년 전에도 문제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10년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10년 동안 여러 문제를 풀어온 건데 그럼 올해는 특별히 10년 기념으로 뭔가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도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10년 사이에 상황이 좋아졌냐 생각을 하면 사실은 점점 더 이렇게 이 실태는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입시 제도가 바뀌고 있지 않잖아요. 이 그렇죠. 입시 경쟁 제도, 이 대입 상대평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나노 단위로 줄을 서서 대학을 가야 되는
이 윗단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영유아 아이들의 이 경쟁도 해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일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중요한 실태들을 좀 발굴해서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그 연구 결과들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좀 경종을 울리는 사회적 환기를 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네. 특히 두 가지 저희가 실태 조사들을 지금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영아 사교육비 조사를 하려고 해요. 영아. 네, 영아라고 하면 몇 세인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네,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가 영아이거든요. 네, 그 진짜 어리네요. 영아들의 사교육비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실태를 저희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국가도 이 부분에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실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또 대안 정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나서서 이 영아 사교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좀 시작을 했고요. 이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전문가들과 같이 외부 연구원들과 같이 이제 실태 조사를 하는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만 5세 아이들의 사교육 경험을 또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만 5세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네. 특히 더 한글이나 수학이나 영어나 그리고 요즘은 뭐 코딩 교육 이런 것들까지 사실은 영유아 사교육의 어떤 영역들도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교육들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같이 발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5월이나 6월이나 좀 상반기 중에 저희가 그 영유아 사교육 포럼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열 예정이 있는데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실태들을 집중적으로 좀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좀 대안적인 정책들도 네. 저희가 제안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그냥 저희가 이런 정책 연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모들에게 바른 정보들을 좀 제공하는 일들, 사교육이 이렇게 심각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기 인지 교육, 조기 이런 사교육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알리는 일들을 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홍보국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채널 올해 굉장히 활발하게 할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죠. 계시죠. 그래서 이것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영원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금요일마다 여기서 힘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런 연구 결과들과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먹여서는 안 되는 것과 정말 먹여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정보들을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부모님들에게 친절하게 잘 안내하는 일들을 또 홍보국과 잘 협업을 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이런 SNS들을 통해서 알리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좀 영유아 아이들의 어떤 놀 권리를 빼앗고 있는 이런 조기 인지 교육의 문제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좀 이렇게 금지할 일들은 금지하고 제한하는 일들은 제한하는 그런 이제 법률 재개정 운동들도 올해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유아 인권법 이런 명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유아 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이제 국회와 협업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정을 하는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참 꽤 좋고 의미 있는 일인데 또 듣고 있으니 올해 또 얼마나 일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유아 사교육 이렇게 하면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부드러운 느낌도 드는데 영아 사교육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현실이 또 압박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역시 이 만 5세가 참 어떤 중요한 나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 5세를 학교를 못 보내서 안달이고 학원을 못 보내서 안달인 이 교육 환경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운동하면서 저희가 여러 개 피켓을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 피켓 하나의 문구가 만 5세의 행복을 국가가 빼앗아 가냐 그 피켓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7살 아이들의 행복을 국가가 빼앗아 가는 상황이 벌어질 뻔했던 것인데 사실 지금 이제 많은 영유아 아이들이 지금 여러 조기 인지 교육에 노출되고 몰려가고 이렇게 떠밀려 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사실은 놀면서 아이들의 인격과 정서가 건강하게 발달하고 아이들의 체력과 또
또 이렇게 어떤 사회성이 발달해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지금 매우 심각하게 이 어떤 놀이들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 놀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놀이, 휴가의 개념, 뭐 재충전의 개념 그런 놀이가 아닌 것이거든요.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그 발달에 맞는 그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것이 놀이인 것인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 한글 교육, 수학, 영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네. 내몰려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저희들과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힘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님들 또 말을 이어서 또 해보자면 또 우리가 좋은 부모 연구소도 올해 하기로 했잖아요. 그 이름만 들으신 분들은 좋은 부모 있고 나쁜 부모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좋은 부모 연구소는 뭔지 또 네. 올해 어떤 일을 할 건지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좋은 부모 연구소 사실 저희가 가칭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 아마 좀 이름을 공모하는 그런 이벤트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좋은 이름이 있다면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 아이를 생각밖에 낳으면서 없죠. 네.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뭐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잘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저보단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저보다는 행복한 삶을 네, 살면 좋은 좋겠다.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쵸. 굿 라이프를 네, 네, 살아야 네, 된다. 네, 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뭐 남한테 해코지 안 당하고 또 남들한테 해코지 안 하는 네, 네, 그런 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네, 또 훌륭하시네요. 부모로서는 네. 그래도 좀 보온이 돼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그 좋은 부모 연구소의 좋은 부모는 사실은 이런 마음을 담은 좋은 부모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사실은 내가 지금이라도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좋은 부모가 되어서 내 아이를 지키고 내 아이의 행복을 좀 이렇게 지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평범한 보통 부모들의 그 마음을 이제 좋은 부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저희가 좋은 부모 연구소에서는 우리 부모들이 좀 더 단단한 어떤 내면을 이제 같이 성장시켜가고 만들어가면서 이 여러 가지 입시 경쟁 환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고 강좌 사업 그리고 이제 부모들의 어떤 자조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들을 꾸려가고 있고요. 또 고민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온라인 상담을 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한 정보들을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올해 저희가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좋은 부모 연구소라는 이런 이제 연구소들을 꾸려서 그 일들을 부모님들과 같이 잘 기획을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름 공모도 한다고 하시니까 혹시 이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남기기 부끄러우신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하면은 그때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뜻은 좋지만 언젠가 시작은 해야 되는데 네, 네. 혹시 예상하고 있는 어떤 저희가 올해 상반기 안에는 이름 공모 이벤트를 함께 하면서 이름을 확정 짓고 또 그 사업 계획들을 좀 알리는 일들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준비들을 저희 실무자들과 지금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영유아 사교육 포럼도 있고 좋은 부모 연구소도 생긴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좋은 부모 연구소가 부모님들에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에게 안전한 벙커 같은 역할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혼자서는 이 입시 경쟁 이 환경에서 내 아이를 지켜내기가 어렵고 바른 길을 찾아가기가 어려운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든든한 곳과 함께 한다면 사실은 안전한 벙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기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쟁 같은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벙커 역할을 정말 잘 해내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벌써 40분이나 하고 있는데 이 벙커를 지키는 어떤 대표로서의 정장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물어보지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0분이나 했으니까 방송을 곧 마쳐야 돼요. 그래서 마치는 김에 그 대표로서의 정장군은 지난 4년 동안 어땠는지,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4년은 아니고 3년 3개월 정도. 네. 3년 3개월 동안 정도인데 사교육걱정 세상의 공동대표를 맡아서 가장 힘들 때는 사실은 교육부가 끄덕도 안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네네. 이 교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국가가 이 아이들의 고통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점점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정책들을 이렇게 내놓게 될 때, 그럴 때 굉장히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또 가장 힘이 되는 순간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계속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제시하는 일들을 하는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들과 또 교사들과 시민들을 만날 때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지해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 저희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잘 해내야 되겠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 5세 이 운동을 할 때 그 뉴스에 이제 굉장히 그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 첫째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뉴스에서 봤다고. 하필이면은 네, 부모하고 이 원피스를 입고 학부모를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뭐 자막이나 이런 거 이름이 나오긴 했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긴 카톡을 주셨어요. 어머님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후원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주셨을 때 원장님 제가 좋아요. 정말 너무 마음이 찡해오고 너무 내가 뉴스에 내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일을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원장님에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내가 든든한 또 이렇게 이 운동의 파트너를 만났구나 하는 거에 굉장히 이렇게 보람되고 감사하고 큰 힘이 됐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데 그 일들 하나하나에 또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서 후원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 시민들의 후원과 지지 덕분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후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빌어서 하루빨리 이 후원회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용기 있는 원장님처럼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올해 또 이제 열심히 저희가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이메일도 저희가 한 2번 정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님 편지를 누르륵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보냈으니까 또 이제 리액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요청하는 의미로 올해 좀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최근에 오은영 박사님의 육아 서적을 읽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오은영 박사님께서 여기 써신 말 중에 제가 좀 감동이 되는 게 있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네, 잠깐만 짧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근데 이 정장군님 성격이 드러나는 게 여기 보면은 줄을 쳐놨어. 줄을 자로 그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쭉쭉 긋는데 맞습니다. 자를 대고 긋습니다. 이런 정장군을 건드렸으니 정말 큰일을 하신 겁니다. 네, 읽어주시죠. 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고치려고 가장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입니다. 보통 누군가에게 이렇게 바꿔봅시다 라고 제안하면 자신에게 생길 이익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단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만큼 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자주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네요. 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왔던 많은 문제들을 알고 계신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하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평범한 우리들, 평범한 부모가 세상을 바꾸고 아이들을 지킵니다. 정장군처럼요. 함께 네.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45분이나 해가지고 제가 대표님을 모시고 45분이나 해가지고 네, 제가 사실은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데 네, 전혀 울렁거리지 티가 안 않으셨던 났나요? 것 네. 같고요. 이제 마쳐야 됩니다. 혹시 마치기 전에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없습니다. 네. 네, 없으시다고 합니다. FNL 6화는 초대석으로 오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만들어낸 최고의 아웃풋 정지현 공동대표를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끝.